자, 안녕하십니까, 예술가입니다. 자, 오늘은 변기 배관 타공하는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보통 변기 배관을 대부분 이렇게 네모나게 따시잖아요. 네모난데 배관이 이게 100mm거든요. 이 100mm 배관에 딱 맞게끔 따면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이 이 100mm 배관보다도 훨씬 크게 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비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텅텅 비어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물이 유입이 되면요, 이 바닥이 젖어요. 바닥이 젖으면 결국에 바닥 밑에 뭐가 있어요? 사모레, 그 다음에 레미탈, 이런 것들이 젖어버려요. 젖어버리면 결국엔 그게 누수가 됩니다. 누수. 아무리 방수를 뭐 도막 방수까지 한다 해도 결국에는 2층이 젖어버리면 결국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틈을 없애야 되는 게 시공의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트랩, 세면대 벽 트랩, 바닥 트랩,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구멍이 이러면 최대한 작게 따주고 여기를 실리콘이나 줄눈을 넣어주면 누수가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 여기가 텅텅 비어 있죠. 그러니까 세면기 트랩이 이만하면 이렇게 네모나게 따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동그랗게 따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 밥을 안 채운다, 타일 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서 물이 들어가서 누수가 되는 집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고요. 이게 조금만 신경 쓰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예,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타공할 때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이게 100mm잖아요 100mm 배관은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따면은, 이걸 재단하면은 결국에 이 배관이 간신히 들어갈까 말까 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이게 양쪽으로 균형이 안 맞아서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면 들어갈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또 다시 또 따야 되고 하니까 이게 한번 귀찮아지면 사람이 포기를 하게 돼요. 포기를.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레두샤가 이제 파이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두샤가 이만큼이 더 큽니다. 이만큼이. 잘 보이시나요? 요만큼이 더 커요. 그러면 예를 들면 레두샤 사이즈만큼 동그랗게 그려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 이 파이프는 얼마냐? 자, 이제 이게 레두샤고 요 안에가 파이프예요. BIP. 네, 이 파이프보다 레두샤가 크니까 당연히 요렇게 따주면은 요 정도 유격이 있으니까 오히려 시공이 더 편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작업을 하셔야지 그냥 이 100mm 갖고 와서 이렇게 그린다는 거는 말 그대로 되게 힘든 작업이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얘를 레드샵 부분을 잘라도 넓혀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정확하게 이게 여유가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틈은 있어도 됩니다. 틈이 아예 없이는 시공을 아예 못합니다. 근데 틈은 어느 정도 최소한으로 줄여주고 거기로 실링 처리만 해줘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걸 이렇게 넓게 따버리면 결국에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이렇게 동그랗게 딴 거랑 이렇게 네모나게 딴 거랑은 전혀 그림이 다릅니다. 예. 결국에 이게 더 보기도 좋고 안전하고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냥 그라인더질 네모나게 4번 이렇게 따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러면 그건 기술자가 아니에요. 최대한 이렇게 해주는 게 기술자다 라는 걸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당연히 자질을 해서 그 센터를 잡고 거기에 맞춰서 그려주겠죠. 그러면 얘를 한 번에 이렇게 동그랗게 따기는 솔직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만한 코어를 써는 거는 또 말 그대로 낭비고요. 그러면 여기서 나눠줍니다. 등분을 센터를 잡고 등분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예. 이렇게 나눠준 상태에서 그라인더질을 이렇게 하겠죠. 그라인더질을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한 바퀴 그라인더 돌려주면 됩니다. 네.
이게 꼭 완전히 잘릴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만 잘려도 얘가 칼밥이 나 있기 때문에 톡톡 치면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잔챙이들 남아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을 그라인딩으로 한 번 더 날려주든가, 아니면 다듬는 도구를 써서, 요런 거 있죠, 요런 걸 써서 이렇게 돌려만 주시면 정말 깔끔하게 작업이 됩니다. 자, 제가 촬영이 제대로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은 그냥 지우지 말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그라인딩을 해가지고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라인더질 할 때 뭐 장갑을 끼지 말라 뭐 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이 그라인더를 많이 써봤고, 뭐 쇠도 잘라봤고, 알루미늄부터 뭐 다 잘라봤고, 그라인더들 잘 압니다. 예, 크게 다친 적이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 그거는 뭐 제가 잘못해서 다친 거지, 예, 크게 위험하지 않다. 그리고 기술자가 이런 거 무서우면 일 못합니다. 자, 일단은 잘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라인더질을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가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돌려주면 되는데, 여기서 솔직히 말하면 옆으로 더 삐져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건 다 커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변기는 이만큼 커버가 됩니다. 예, 커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제 이쁘게 이제 따는 거지, 뭐 이렇게 더 넓어도 상관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타일이 좀 먼지가 좀 많이 나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냥 이렇게 땁니다. 이렇게 땄죠. 그리고 잘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땄습니다. 그냥 대충 한 거예요. 뭐 이렇게 뭐 디테일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톡톡 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떨어져 나가요. 네, 이렇게 되면 요 모양이 나오죠. 자, 여기서 한 번씩 이쁘게 돌려주면 됩니다. 잠깐만요. 먼지가 좀 나서, 청소기를 하고 갈게요. 먼지가 너무 나서 최대한 안 나게 하려고 그랬는데 먼지가 납니다. 원래는 이제 청소기를 이렇게 해갖고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는 집이나 이런 거는 필수고요. 이거 막아야겠다. 청소기를 이게 잘 안 따라줍니다.
자, 이렇게 그냥 땄습니다. 자, 대충 딴 겁니다. 대충 딴 거. 자, 여기서, 자, 이렇게 100mm 여유가 있잖아요. 100mm 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100mm 이렇게 여유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여기 줄눈만 넣어주시면 돼요. 줄눈 최대한 적게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 해서 줄눈만 넣어주시면 안전하고요. 줄눈 안 넣으셔도 돼요. 여기 실리콘으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 안 들어가요. 이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누수가 되는 건 뭐냐면은 변기를 시공을 아무리 잘해도 변기 자체에 하자가 내부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기 부속의 패킹이나 이런 거 일반적으로 시공하시면 나중에 다 그게 문제가 생겨서 누수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줄눈이라도 빠졌다 그러면 그 안으로 물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결국엔 이 틈이 있는 곳으로 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틈을 적게 따주시고 여기다가 밥을 채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굉장히 안전한 방식인데, 제가 왜 계속 이걸 누누이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올릴까요? 제가 잘났다고 올리는 게 아니라 이런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봐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가 그래서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려고 제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엔 제 밥줄인데, 솔직히 제가 힘들게 안 거,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 끝나지만 저는 그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수많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제 시간을 투자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알게 된 건데, 이거를 여러분들은 너무 쉽게 배우시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 여러분들이 잘하면 말 그대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그만큼 적어지고, 여러분들이 또 잘하시면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대우를 더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 자, 이쁘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맘먹으면 이쁘게도 할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굳이 이거를 뭐 그렇게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면하고 보이지 않는 면하고는 구분해서 작업을 하시는 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아까 지금 딱 보시면 레드샤는 거의 맞잖아요. 네. 레드샤는 지금 안 움직이죠. 틈이 없습니다. 네. 틈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레드샤만큼 따주셔야지 그게 작업이 되는 거지, 이 파이프만큼 따버리면 말 그대로 작업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 파이프를 쓰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소켓, 레드샤 요렇게 이제 메인이 되는 이 부속을 대놓고 따시면 된다. 그러면 얘가 유격이 여유가 있잖아요. 무조건 유격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100% 완벽하게 맞는 시공은 굉장히 힘들어요. 더 손이 많이 가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완전히 진짜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요 정도 틈은 뭐 거의 뭐 양쪽으로 5mm도 안 나옵니다. 5mm도 안 나온 거기 때문에 요 정도면 아주 최상적으로 잘 재단을 한 거다. 그럼 이 상태에서 배관 위에다가 이렇게 타일이 딱 들어가서 톡톡톡톡 붙이고, 그 다음 거기 옆에 줄눈만 넣으시면 돼요. 이게 꼭 정확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삐딱해 해도 상관없습니다. 최대한 잡아주시면 돼요. 최대한 틈을 적게 해주시는 거지. 영상 제가 뭐 이렇게 사진 올리겠지만 네모나게 크게 따가지고 이 배관이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최악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시공은 없습니다. 이런 시공 하면 안 됩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쉽게 일을 하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돈은 적게 주니 뭐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남들이 봐도 아 정말 기술자가 왜 기술자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지, 아무나 다 한다 그러면 차 내가 하는 게 낫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시공 불량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네모나게 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야 된다. 네, 이렇게 따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진짜 이렇게 따셔야 됩니다. 이렇게 배관은 이렇게 따셔야지 이게 맞는 거다 라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잘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 영상 찍으려고 지금 그렇게 한 거지만, 만약에 제대로 한다 그러면 이건 더 빨리 딸 수 있습니다. 엄청 빨리 딸 수 있는데 말 그대로 3분도 안 걸립니다. 이거 하나 둘 셋 넷 따고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고 끝. 3분이 뭡니까? 이거는 금방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굳이 이걸 네모나게 왜 따야 되는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시공자는 전 시공자로 취급을 안 합니다. 네.
이렇게 동그랗게 따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트랩도 마찬가지고 수도 배관도 마찬가지고 될 수 있으면 유격은 여유롭게 줄 수 있습니다. 커브 칠 수 있을 만큼만 유격 주시면 됩니다. 너무 타이트하면은 결국 또 손이 갑니다. 손이 가는데 그걸 보강 작업을 안 하고 작업을 하면 결국엔 그걸 건드리다 또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 계산해서 작업을 항상 하셔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